이탈리아 카보우르급 항공모함을 벤치마킹한 4만 톤급 한국형 항공모함 조감도가 25일 처음 공개됐다. 현대중공업은 22에서 25일 세계 11개국 160개 해양방위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의 설계를 진행 중인 한국형 경항모 컴퓨터 그래픽 설계 조감도를 공개했다.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와 지난 16일 대형 수송함이 개념 설계 기술 지원 연구 용역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 개념 설계 착수 회의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쯤 설계안을 완성해 해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4만 톤급 경항모와 함께 7만 톤급 중형항모 설계도 함께하고 있다.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2가지 설계안 중 하나를 최종 설계안으로 확정한다. 이번에 선보인 경항모 조감도는 만재 배수량 4만 1,500톤,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12대, 오스프리 등 수직이 착륙 헬기 8대가 착륙할 수 있고 승조원 720명, 길이 239m에 이른다. 건조 비용은 약 3조 1천억 원. 안승범 디펜스 타임스 대표는 25일 조감도는 선체 모형이 이탈리아 다목적 항모인 3만 톤급 카보우르급 항모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설계안인 7만 톤급 중형 항모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영국 조선기술진과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일본 역시 이즈모급 경항모 후속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국 또는 이탈리아 항모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퀸 엘리자베스급 중형 항모는 만재 배수량 7만 1,400톤, 길이 298m, 승조원 1,340명, 고정익 31회, 회전익 항공기 8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비용은 5조 4천억 원. 방사청은 경항모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2020년도 예산에 271억 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군은 오는 2021년 최종안을 확정, 2026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33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경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조선업계와 방위산업계가 분주해졌다. 건조 비용으로만 1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다 레이더와 미사일 등의 발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경항모와 핵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면 한국산 무기의 수출길도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증강과 전력운용 계획을 담은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을 공개했다. 사업비만 총 30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중기 계획에는 3만 톤급 경항모와 4천 톤급 핵추진 잠수함,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할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이 포함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항모와 핵잠수함 건조 사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정 건조 비용에만 약 1조 8천억에서 2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항모 수주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한 발 앞서 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10월 해군과 대형 수송함이 개념 설계 기술 지원 연구 용역 사업 계약을 맺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개념 설계가 최종 수주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군함 건조 경험이 많은 대우조선해양이 승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핵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내 최대 함정 설계 기술 인력과 최대 건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장보고 3급 등 국내 최대 규모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도 있다. 국방부는 척당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4,000톤급 핵잠수함을 3척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함정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체계 수주전에는 한화 시스템, LIG 넥스1 등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투체계에는 첨단 레이더, 소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이 포함된다.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1은 한국형 자기구축함 전투체계 수주전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핵잠수함에 미사일 발사되는 한화디펜스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방산업계는 이번 사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는 국내 조선 방산업계의 단비가 되면서 함정 건조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무기 수주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 및 운용 경험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잠수함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한 뒤 작년 1조 원대 추가 건조 계약을 따냈다. 군 당국이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항모 도입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30년대 초반에 등장할 경항모 크기는 3만 톤급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10여 대를 탑재할 전망이다. 예비 물량까지 더해지면 F-35B 도입 규모는 20대에 달한다. 여기에 해상작전 헬기나 상륙기동 헬기가 추가 탑재된다. 떠다니는 공군기지가 한반도 근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해군과 조선업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항모는 건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항모 보유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일보. 미 해군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한국형 경항모와 유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 제공. 국방부가 공개한 3만 톤급 경항모는 직사각형 비행갑판과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비행갑판으로 항공기를 옮기는 리프트 등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미 해군 강습 강륙함 아메리칸과 유사한 형태다. 2019년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당시 현대중공업이 선보인 모형에서는 함의 앞부분에 함재기 이륙을 돕는 장치인 스키 점프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륙 관련 장치가 눈에 띄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 스페인 등이 사용하는 스키 점프대는 갑판에서 강한 힘으로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사출기 기술이 부족한 나라에서 사용한다. 반면 갑판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F-35B가 단거리 이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키 점프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ESA 레이더는 차기 구축함에 탑재되는 국산 레이더가 사용될 전망이다. E-2C 조기 경보기를 탑재하는 미국과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과 달리 경항모는 조기 경보기 운용 능력이 없다.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항공기를 감시하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감시할 장거리 레이더가 필수다. 이지스 시스템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국산 AESA 레이더는 경항모의 눈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는 설계 및 건조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우선 3만 톤급으로 알려진 경항모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병력과 물자, 장비 수송을 겸하는 경항모의 특성을 고려하면 탑재 능력 강화 차원에서 함정이 대형화될 수 있다. 이탈리아 카보우르 항모의 경우 당초 2만 톤급 경항모로 건조될 예정이었으나 1만 4천 톤급 강습 상륙함으로 바뀌었고 병력과 장비 탑재량을 늘리고자 3만 톤에 육박하는 크기로 변경됐다. 이후에는 항모로 성격이 바뀌었다. 함의 경량화도 잠재적인 문제다. F-35B는 리프트 팬이라는 엔진을 이용해 수직 착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를 녹일 정도로 높은 온도의 가스가 분출된다. 미 해군 다라와급,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 갑판 손상 방지를 위해 갑판에 특수 처리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건조 과정에서 갑판 내열 처리 기술을 확보했지만 F-35B에서 분출하는 고온의 가스를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행갑판 두께가 미 해군 강습 상륙함보다 더 두꺼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전문가들은 경항모 톤수가 최소 15에서 20%, 최대 4만 톤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함정이 무거워지면 추진 체계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항공기 이륙을 위해서는 경항모가 빠른 속도로 항해해야 하는데 함정 중량이 증가하면 빠른 속도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함정을 경량화하거나 엔진 추력을 높여야 하지만 경항모 건조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내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제다. F-35B를 경납고에서 비행갑판으로 옮길 리프트도 문제다. 리프트 제작 과정에선 단순히 항공기 중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무게 중심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F-35B를 옮길 수 있는 수준의 리프트 제작 기술을 가진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 확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경항모는 그 자체로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 군수지원함과 호위함 등으로 구성된 전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경항모 전투단 구성비가 경항모 건조비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6만 5천 톤급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만들었지만 예산 문제로 항모 운용에 필요한 호위함정 확보에 애를 먹었다. 퀸 엘리자베스와 자매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건조에 9조 원이 소요됐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배나 많은 지출이다. 여기에 F-35B 도입비가 더해지면서 항모 호위함 전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해군은 호위함이나 구축함 규모를 20척 미만으로 잡고 있다. 항모 호위에는 호위함, 구축함 4척과 군수지원함 1척이 필요한데 이는 해군의 일반적인 해상작전이나 해외 파병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정비와 교육 훈련 소요까지 감안하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호위함 추가 건조가 필요하지만 척당 1조 원 안팎에 달하는 건조비 조달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KDDX 6척을 만들 계획이 있지만 강력한 위력을 지닌 최첨단 대함미사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고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2020년대 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경항모를 지킬 호위함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해부대 파병과 대북 경계 태세 등을 감안하면 대형함 소요를 면밀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항모 보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은 항모 킬러라 불리는 DF-21 대함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알려졌다. 항공모함을 격침하기 위해 개발된 대함 탄도미사일로 고고도에서 거의 수직으로 낙하해 목표물을 파괴한다. 수평 비행을 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일반 방공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경항모가 대함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항모 2척을 확보한 중국은 신형 항모 2척을 추가 건조하면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들 구상까지 하고 있다. 일본도 F-35B를 운용하는 항모를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경항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력 증강 사업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명확한 필요성과 운용계획 등을 토대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항모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강릉기지는 6.25 전쟁 당시 제10전투비행전대가 주둔하고 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강릉기지에서 6.25 전쟁 중 F-51D 무스탕으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승오리 철교 차단작전, 평양태 복격 작전 등 총 7,800여 회의 출격 임무를 수행해냈다. 또한 전투 조종사를 상징하는 빨간 마우라 역시 강릉기지에서 유래하였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은 현재는 대한민국 공군 최일선 부대로서 동북부 영공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2개의 전투비행대대로 105대대와 112대대가 편성되어 F-52F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 18전비 105전투 비행대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EFX 사업의 최초 전력화 부대이다. KEFX 블록 1형을 인수하면 동해 초계 비행에 투입하여
영공방위의 최일선 비행단으로 F-35E, F-15K, KF-16 전투기 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향후 5에서 6년의 기간 동안 18전투비행단의 F-5E/F 전투기는 지상 공격 임무를 우선하여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비행안전관리 성과로 6년여간 36,000여 시간 동안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앞으로도 안전비행을 위해서 장기 운용 항공기인 F-5E/F의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빈도 결함 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정비 품질을 향상시켜 철저하게 정비한다. 이를 비행점검 체계를 구축해 항공기를 점검하여 최상의 비행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군은 1965년 4월 30일에 이란 공군에 이어 두 번째로 F-5A/B 전투기 도입국이 된다. 도입 초기에 F-5A-16대, F-5B-4대 등 20대를 인수하며 당시 수원기지의 제10전투비행단 105전투비행대대에서 최초로 운용하게 된다. 1969년 8월 F-4D 팬텀을 도입하기 전까지 105전투비행대대의 F-5A는 한국 공군 주력 전투기였다.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KF-5 제공호 단좌형은 APQ-159E 레이더를 장착한다. F-5인 기체 중량 4.4톤의 전투기이며 연료를 만재하면 7.95톤으로 무장 등을 만재하는 최대 이륙 중량은 11톤에 이른다. 개발 과정에서 고도 10.9km에서 최대 속도 마하 1.64를 기록했다. 최대 순항 속도는 같은 고도에서 마하 0.98을 기록했다. 상승 속도는 1분에 10.5km에 상승하여 가속 성능이 우수한 경전투기로 최대 상승 고도는 쌍발 엔진을 사용하여 15km이며 엔진 한 개로 시도할 경우 12km까지 올라갔다. 2019년 현재 대지상 공격용 무장으로는 MK-82 폭탄과 2.75인치 로켓한 보드, MK-20 장갑 파괴용 확산탄과 CB-58 인마살살용 확산탄을 장착 운용하며 2013년부터 KGB 유도 폭탄을 사용한다. 또한 2017년부터는 JTAC 지상유도 임무부대가 창설되면서 PAVII 레이저 유도 폭탄의 하나인 GBU-12를 운용하고 있다. GBU-12는 사거리 10km 거리까지 두 발이 가능하며 약 8m의 정확성을 갖는다. 체프 플레어, 카트리지 디스펜서는 AIL-40을 사용하며 AIR-46이나 이스라엘제 SPS-1000, RWR이 장착되어 있다. 한국공군은 1974년 F-5E-126대, F-5F-20대의 도입 결정을 하여 같은 해 8월부터 기체를 인수한다. 이때부터 한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이 양적, 질적으로 확장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1980년 국내 면허 생산을 결정되고 1982년 9월 9일 최초의 KF-5F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하며 이후 대한항공에서 양산한 기체는 F-5E-36대, F-5F-32대이다. 전투행동 반경은 AIM-9P3-4 미사일 두 발을 장착하고 최대 연료 탑재 시 570나노미터이다. AIM-9P3형은 무연의 로켓 모터를 사용하며 신관은 AIM-9J형과 동일한 적외선 신관을 사용한다. AIM-9P4형은 시크가 AIM-9L형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여 전방위 사격이 가능하다. 강릉기지는 1945년에 건설되어 1954년 휴전 이후 기지 경비를 위한 강릉기지대만 남아있다가 1957년 제30단 302관제 경보대대만 주둔하게 된다. 로 공군본부는 동진계획을 수립하여 1967년 기지 활주로 보강 공사를 시작으로 1968년 18기지대로 확대하고 1970년 기지전대, 1974년부터 전투기가 보정 주둔하는 18전투비행전대가 창설되어 F-86F 세이버 전투기가 이동 배치된다. 1977년 6월에 제18전투비행단이 창설된다.
1986년 8월 25일에 F-5F 전투기를 운용하는 105대대가 18전투비행단에 예속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1987년 112대대, 1994년 205대대가 차례로 배속된다. 18전비는 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의 최인적 부대로서 올림픽 기간 중 관동대학교 하키센터에 헌병 특수임무반과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기지 내에서는 대공방어대가 올림픽 경기 시작 전후로 경계작전 태세를 유지했다. 18전비 장병들이 안전요원으로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등 총 753명의 18전비 장병들이 올림픽 개최에 기여했다. 한국형 전투기 1호 시제기가 제작되고 있는 경남 사천. 10월의 가을 하늘은 청명했다. 지난 15일 이곳에서 만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과 항공기 회사 카이가 왜 경남 사천에 있느냐는 질문에 방문객들이 늘상 묻는 질문이라며 1년 내내 경남 사천 일대의 날씨가 평온해 비행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F-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82.5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활한 카이 부지에는 최근 10년 새 각종 개발센터와 시험동 등이 줄지어들어서 주변 풍경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기자가 카이를 방문한 당일 마침 KF-X 사업 참관차 방문한 카이 전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상전벽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카이 본사로 가는 길목에 늘어선 각각의